네, 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딱 1시예요. 네. 1시엔 아이린. 네. 네, 어떠세요? 1시에 출연하시니까. 좋습니다. 네, 1시에 또 점심값을 벌 수 있는 종목을 봐야죠. 오늘 종목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서 저희가 시간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봤는데 네.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저는 괜한 기대를 하고 싶진 않은데 시장이 또 오르니까 기대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방향성을 아직 찾은 것은 아니고요.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이제 우리 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다시 한 번 더 뒤통수 맞으면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 시초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시가에 대응을 못 하셨다면은 오히려 밀리면은 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장 미장이 크게 밀리지 않은 흐름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전약 호강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 종목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게 탄력적으로 뭐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쪽이 다른 섹터보다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영업이익 증가율을 조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이익률, 영업이익률 증가를 이제 우리가 뭐 전망하는 섹터를 본다면 에너지 쪽만 이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이 이어질까 이제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해본다면은. 사실 연말까지는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뭘까요? 찬바람이 불면요. 배당주? 저 이거 맞춘 거 아니죠? 네, 맞췄습니다. 배당주. 네,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드리지만은 우리 차분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배당주 같은 경우 은행주 전일장 말씀드렸는데 차분하게 한두 달 정도 이제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서 연말 까지 가져간다고 본다면은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한 차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전 저점까지 나눠서 이제 2분할에서 3분할, 많게는 5분할 정도 매수를 하셔서 탄력이 강하게 바로바로 나오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연말까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배당도 우리가 뭐 5%에서 7% 정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장에서는 제가 KB 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이 두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 급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많이 밀어내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뭐 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 오늘장 뭐 마이너스 7%까지 장 초반에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다시 반대로 내일장 우리가 시장 약세에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5%까지, 플러스 10%까지 돌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주은행이나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종목들, 소형주 이런 쪽은 우리가 단타로 단기로 차익 실현을 지수를 봐가면서 지수가 좀 올랐을 때는 매수를 하시고 좀 내려갔을 때는 또 차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냥 금융주를 본다면은 연말까지 차분하게 우리가 수익권에 들어올 때까지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 좋지 않나. 배당주에서는 제가 한 섹터 이제 은행주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은 일단은 어제장 은행주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좀 많으시고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승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전일장 미국 시장이 전략 호강으로 마감하다 보니 우리 시장에는 어제 좀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장 나쁘지 않았고요. 이길 같은 경우 고용지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흐름이고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제만 해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내려놓지 않을까, 그 뭐 속도나 그리고 강도를 조금 내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기대하지 말라,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럴 때마다 금리가 뛴다는 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우리가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가면 좋겠다. 다음 주까지는 시장 큰 변동성 없이 박스권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후에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한 번 더 변동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제 이슈가 오펙 플러스에서 20년 4월 이래에 우리 코로나 이슈 있고 그 이후에 최대 규모로 감산을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다른 골드만삭스에서는 100불 이상 유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반대 의견은 100불 이상 돌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90불 이상은 한번 돌파가 가능하니까요. 유가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분하게 유가 흐름 보시면서, 지금 바닥이죠. 그래서 유가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했을 때 유가 관련주들도 갈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가스 관련주들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동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최근에 낙폭가대 종목들이 한 차례 돌아가면서 파동이 다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파동이 안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지금 저는 어제도 조금 춥다고 느껴졌는데 11월도 그렇고 12월도 좀 조금씩 점점 더 추워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충분히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AMD, 그 보니까 웰스파고에서 3년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일장 SK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은 우리가 굉장히 증권사에서 전망을 좋게 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좀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알맹이 종목만 딱 픽을 하셔가지고 장투를 하셔야 되는 점인데, 과연 내가 장투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나, 내가 장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번쯤 이제 고심을 하시고 반도체는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잡는다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지나 보면은 바닥이라고 했던 게 그것이 바닥이 아니라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2분할에서 3분할, 많게는 5분할 정도 4분기, 지금 4분기니까 4분기 중에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걷어가는 것은 내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7만 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7만 전자는 10만 전자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계셨는데 10만 전자 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7만 전자 얘기하시는데 7만 전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밀어낼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내 수익권에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려면 밀릴 때마다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게 장기 투자, 중기 투자의 가장 큰 성공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다라고 팁을 주셨고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시장 이슈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특징주를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징주랑 넥스트 레벨 종목의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이 될까요? 근데 넥스트 레벨에서 이제 드리는 종목은 아무래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딱 종목을 봤을 때 내가 뛰어 들어가도 무섭지 않은 종목들, 이제 무섭지 않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데요. 사실 특징주로 드린 종목들이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신에 손절도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급등이 나왔지만은 눌림목에서 살펴볼 만하고요. 또 그리고 그런 우리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재료가 없다면은 종목이 쉽게 급등이 나오지 못합니다. 20~30% 급등은 내가 누군가가 조금 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탄력이 강하게 수급이 받쳐주고 또 거래가 튀어줬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특징주에서 드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나는 조금 안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넥스트레벨 추천주로 드리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쵸. 네, 바로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이 위원님이 좋아하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아마 치매 관련했던 이슈로 움직였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다른 게 생겼더라고요, 모멘텀이. 네. 일단은 바이오젠이 1차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피플바이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9일자에 9월 29일자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급등이 장중에 11%에서 24%까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날은 이제 목요일 내일장 시가에 시작을 해서 한번 급등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시가에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한 13%대 이제 수익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이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종가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파동이 조금 나오지 않았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사실 전일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웠는데요. 전일장 이제 마이너스 7%까지 밀어내다가 그러다가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까지도요. 오늘 마이너스 1%, 3%까지 밀었다가 또 상한가 금방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우리가 코로나 우리 치매 관련주라고 해서 동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급등주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뭔가 이유를 찾고 그래서 이제 간다기보다는 센 종목들이 더 가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쪽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재열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야생식물에서 탈모를 예방하는 효능을 발견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가 정고점을 돌파해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 이슈 이 다음에 이때 제일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피플바이오였는데 또 다른 재료를 통해서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 만큼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이렇게 밀어낸다면은 또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지금은 그 자리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상한가 갔을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끼가 많은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또 이어가고 또 쉬었다가 또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 오늘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또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말이 계속 간다가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밀어낼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는데 과연 모멘텀은 그대로일까요? 일단 주가는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음봉 첫날은 급등하고 시가가 이제 고가 부근에서 음봉으로 맞아버렸지만은 우리가 이쪽은 이제 방향성을 보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유가 관련해서는 유가가 한 번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탄력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지속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불 아래로 내려가서 76불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86불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90불 돌파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장 사실은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14%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6%대 머물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매물벽이 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앞서서 매물벽이 있다 보니까 단번에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는 90불 이상은 한 번 더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유가 관련주를 보실 게 아니라 가스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들어가서는 탄력 5%에서 10% 그리고 물려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일 아침에 개장을 했는데 우리가 밤에 선물을 옵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가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가스 관련주들이 대성에너지나 GSE나 SH에너지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바톤 터치를 조금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스 관련주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90불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 예,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말씀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은 유가보다는 가스 관련주를 주목하자 팁까지 주셨는데요. 그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바로 오토엔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장중에 들어오고 있고 VI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자,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종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종가가 13,0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또 움직여줄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림바고에서 포착된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포착을 하고 2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급등 나와주고 종가 기준 얼마에 마감할지 이제 조금 잘 모르겠는데 여튼 잘 마감해준다면은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내년 1월에 그래서 중고차 시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오토엔 지분을 8%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면은 지속성을 얼마나 이어가는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5%에서 한 10% 내가 먹겠다고 들어가는 자리가 물리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밀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13,000원 초반 정도 온다면은 진입도 가능해 보이는데 2, 3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 차례 급등이 많이 나왔고 쉬어서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온 만큼 눌림목에서 조금 더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장도 관심주, 특징주고요. 지금 자리에 한번 1%, 어제도 1, 2, 3% 말씀드렸죠. 그래서 1% 밀어내면 또 한번 1%, 5% 빠질 때마다 1%, 1%, 1%. 예, 그러시면은 급등 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3가지 알아봤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AS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양지사입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최고가 기준 14%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다만 급등락이 좀 크고 빨라서 접근이 쉽지가 않은데 이 종목 조금 더 어떻게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장중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매수가에서 머물러 줬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 4%대 이제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5% 정도 떠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딱 한 종목 픽을 해드린 종목이 양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나 고려신용정보도 다시 주가가 탄력 잃으면 움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종목이 양지사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전일장 드렸고요. 매일 탄력 있는 종목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역시나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전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탄력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제 좀 드린 거니까 오늘장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눈치를 보고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자리는 39,000원대 머물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진입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제 타이밍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종목 양지사까지 받아봤고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네. 저기 이제 한 종목 더 제가 AS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특징주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넥스트 레벨을 빠르게 하고 볼까요? 빠르게 그러면 피코그램을 오늘 가져왔고요. 사실상 피코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낙폭 과대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중 이슈로 해서 굉장히 많이 탄력 있게 가는 종목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크게 이제 많이 밀었다가 전일장도 밀어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장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내일이나 또 내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달 안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때 홀딩 전략은 한 일주일 정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1%, 39,000원 정도에서 또 1%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동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온다면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낙폭 과대 종목으로 또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러시아 이제 방사능 유출 관련해서도 피코그램이 주목을 또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낙폭 과대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낙폭 과대 종목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